저는 루스 웨어의 장편 소설 우먼 인 캐빈 10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고요. 우먼 인 캐빈 10. 네, 그 배에서 선실을 캐빈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10호 선실의 여자 뭐 이런 추리 소설? 스릴러 소설입니다. 그 스릴러에 딱 맞는 제목이네요. 네. 네, 주인공은 로라 블랙록이라는 여행 잡지의 기자예요. 10년차 기자인데 본인은 이제 남의 글 편집이나 하는 약간 그 밑바닥 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도 빨리 이제 능력을 보여서 되게 좋은 기사를 써서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회가 옵니다. 초호화 크루즈 첫 항해에 로라를 이제 소설에선 로라고 많이 불러서 저도 로라고 할게요. 그래서 로의 잡지사인 벨로시티가 초대가 됐어요. 근데 맨날 그런 호화 여행을 다니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임신으로 휴직하게 돼서 로한테 기회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호화 크루즈이기 때문에 가서 상류층 인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첫 항해다 보니까 홍보차 여행 기자나 뭐 사진 기자나 유명인들을 되게 많이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맥을 쌓고 이제 나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바라던 기회인데 이제 크루즈에 탑승한 로가 컨디션이 최악입니다. 아이고. 왜 그러냐면 출발 이틀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로가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고양이가 계속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툭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키우는 고양이가. 근데 얘는 맨날 주방에서 자는 애인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주방에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문을 탁 여는 순간 남자랑 마주친 거예요. 자기 집에서. 강도가 든 거죠. 그래서 네. 고양이가 깨운 거였어요? 네네네. 뭐 다행히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는지 강도는 그냥 걔를 이제 침실로 이렇게 몰아넣고 약간 감금처럼 해놓고 그냥 집을 털고 이렇게 갔어요. 아니 도대체 집에 뭐 있을 거라고. 현금 누가 요즘에 들고 그러니까요. 다녀요. 요새 현금도 없는데 핸드폰 들고 갔더라고요. 목숨의 위협이 가해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죠. 다행이긴 한데 너무 무섭죠. 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 낯선 강도가 이렇게 침입을 하고, 이제 또 엄청 세게 이렇게 강도가 밀치는 바람에 이렇게 약간 멍도 든 상태고 정신 하나도 없고. 근데 그러면 차라리 고양이가 깨우지 않는 편이 좋았던 게 아닌지. 자고 그래요. 있었으면. 조용히 이렇게 들고 가서 쓸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근데 뭐 그거를 아침에 알게 되더라도 그거 자체도 엄청난 그쵸. 공포기는 하죠. 신고를 하고 다 하면서 이제 취재 가기 이틀 전인데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이렇게 잠자려고 술을 먹고 막 이랬는데도 잠도 안 들고, 계속 머릿속에서는 강도 든 집의 4분의 1은 다시 강도가 든다던데 막 이러면서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만 들고, 이렇게 나는 걱정만 하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막 이런 최악의 기분으로 어쨌든 그 크루즈선에 타게 됩니다. 대형 크루즈가 진짜 크잖아요. 아파트 뉘어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배는 이제 부티크 여행을 좀 지향하고 있어가지고 배 자체는 작아요. 선실도 10개밖에 없고 진짜 진짜 좋네요. 작고, 그렇지만 이제 그 편의 시설들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진짜 소규모 인원들만 데리고 스칸디나비아 해안을 여행하는 그런 부티크 여행, 럭셔리 여행입니다. 좋겠다. 네, 선실은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과학자 이름을 따서 지었고요. 로는 9호 린네실에 묵게 돼요. 10호실 옆입니다. 그러네요. 로가 희생자는 아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배는 9월 20일 일요일 오로라호가 이제 출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1부가 딱 끝나요. 근데 이제 1부 끝에서 로에게 보내는 2개의 메일이 이제 첨부가 되는데, 22일 화요일에 남자친구가 로 너 일요일날 문자 주고 그 뒤로 연락이 없다?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이런 메일과 23일 수요일날 그 선배가 회사 얘기 들었는데 기사를 아직 안 보냈다고 하던데, 그래서 짧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나도 참조해서 보내줘, 이런 메일이 온 게 이렇게 딱 공개가 됩니다. 너무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뭔가 일어난 거 싶죠. 방금 막 로가 희생자는 아니군요 이랬는데 갑자기 아닌 건가? 진짜 갑분싸네요. 네, 이분은 이제 다시 출항한 9월 20일 일요일로 다시 돌아오고요. 로는 이제 오로라호에 그 돈을 덕지덕지 발라놓은 인테리어나 시설들에 감탄을 하면서 이제 정찬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샤워를 하고 있는데 샤워실 문이 그냥 갑자기 탁 닫히는 거예요.
아우 무서워. 근데 그건 그냥 저절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다친 건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쵸. 이미 경험이 한 번 있기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 이제 미니바에서 술을 꺼내서 이렇게 마시고요. 이번에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크루즈가 원래 술이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술이 무한정 제공되는 그런 컨셉의 배도 있는데 대부분 술이 좀 비싸고 그리고 몇 리터 이상은 반입 금지 뭐 이런 규제도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미니바에 있는 술들이 모두 다 공짜 이렇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부러웠고요. 아니 근데 그 강도 때문에 되게 불안한 상황이고 그러면 더욱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섭고 그러면 일단 좀 불안하니까. 진정을 하기 네. 위해서 좀 술을 마시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술을 좀 마시고 이제 엄마랑 뭐 남자친구랑 친구한테 뭐 배 떠난다 뭐 이런 정도의 메일을 남기고 기운차게 이제 정찬 준비를 합니다. 드레스 코드가 이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드레스를 선배가 미리 드레스 7벌 정도는 갖고 가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정도는 좀 여력이 안 되고 이제 빌린 3벌의 드레스를 이제 번갈아 입기로 하고 아까 좀 세게 밀친 바람에 이렇게 멍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멍도 좀 가리고 자야 봤을 때도 자기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초췌하고 사람 몰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빡세게 화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을 다 하고 눈화장도 화려하게 했는데 마스카라를 안 들고 온 거예요. 눈화장 했는데 마스카라가 없으니까 되게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시포실에서도 이제 사람이 준비를 하는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포실 문을 이렇게 노크를 딱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뭔가 아는 사람을 기다리는 듯하게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와요. 그래서 로가 2차, 저차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마스카라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자기 화장대로 가가지고 딱 로가 보니까 그 여자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화장품이랑 뭐 이런 온갖 물품이 이렇게 널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자가 자기 화장대로 가서 이제 마스카라 가서 딱 주더니 안 돌려줘도 돼요. 가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스카라를 가지는 건 좀 미안해서 아니 제가 이게 씻어서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다고 그냥 가지세요 하고 그냥 문을 닫습니다. 뭐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가지라고 하니까 그냥 준비를 하고 만찬장에 가고요. 이제 배에 탄 승객들과 인사를 하게 되는데 첫 항해라 이제 일반 손님은 없고 승객들은 이 오로라호를 소유한 회사의 회장 과 그 부부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유명한 사진작가 여행 기자들이 전부고요. 그 여행 기자 중에 한 명은 이제 로의 전 직장 동료이자 구남친 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샘플 크루즈 여행 같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멤버가 하필이면 딱 그렇게 된 건가요? 그 스칸디나비아로 그런 여행 상품을 구상 중이고 그거 첫 시연을 이제 투자자들과 기자들을 모아서 한 거죠. 만찬은 로한테는 좀 별로였어요.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좀 안면을 트고 말을 섞어보고 싶었던 회장하고는 전혀 말도 못 해보고 어떤 투자자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자기를 대하고 벤은 구남친이잖아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헤어진 것만으로도 불편하고 헤어질 당시 로가 되게 정신 상태가 많이 무너져 있었던 때여가지고 자기의 밑바닥을 보여준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벤은 그냥 개의치 않고 다가와서 좀 치근덕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만찬이 좀 별로여가지고 로는 이제 일찍 자기 선실로 돌아와서 위스키를 좀 꺼내서 마시고요. 이분 아까부터 술을 자꾸 계속 마십니다. 걱정됩니다. 그리고 일찍 잠에 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잠에서 번뜩 깨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3시 4분이고 내가 왜 잠을 깼지? 왜 심장이 계속 뛰지? 왜 비명소리가 계속 생각이 나지? 라는 찰나에 풍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작은 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사람 그 사이즈가 떨어진 것 같은 풍덩 소리여가지고 황급히 이제 베란다로 나갔어요. 선실 베란다로. 밤이어가지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순간 하얀 여자 손이 한번 올라왔다 이렇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그걸 봅니다. 여자가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옆 베란다를 이렇게 봤더니 시포실에 피가 이렇게 유리 난간 같은데 묻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는 살인사건이다. 누가 이 여자를 해쳐서 바다에 던졌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
배가 정박 중인 게 아니고 아, 운행 네, 중인 출항했어요. 거죠? 일요일에. 밤에? 네. 그리고 이제 로는 이제 황급히 전화를 그 데스크에 걸고 보안 팀장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보안 팀장이 일단은 9호실을 방문을 해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10호실에서 방금 사건이 났다. 저기 막 피도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베란다를 통해서 이렇게 10호실을 보는데 아까 묻었던 피가 사라진 거예요. 아, 눈을 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10호실을 방문을 하는데 아무도 나오진 않고 당연히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 여기에 여자가 있었고 승객이 있었다 그러는데 보안팀장은 10호실은 지금 예약이 취소돼서 추락 때부터 아무도 있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스카라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로가 술에 쩔어 있는 상태니까 혹시 술을 얼마나 드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나 의심하는 눈초리인 거죠. 사실 그래서, 신빙성이 없죠. 그런 발언들이. 네, 그래서 이제 로는 이게 마스카라를 봐라. 이게 여자 있었다. 나한테 빌려줬다. 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특징성이 있는 마스카라도 그렇죠. 아니고 이름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보안 팀장은 이렇게 떨떠름해요. 그래서 알았다. 뭐 날이 밝으면 좀 더 한번 찾아보겠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도 이제 순간 너무 멀끔한 방을 봐서 로도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봤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살인사건은 아니더라도 그 여자는 분명히 마스카라가 있으니까 그 여자가 있었으니까 계속 강경하게 주장을 하고 보안팀장도 이제 그 다음날 직원들을 다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뭐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 로가 봤던 그 여자의 인상착의를 설명을 한다던가 하는데 아무도 그 여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찬장에서도 그 여자를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정말 안개처럼 사라진 거죠. 저 로도 만찬장에서 그 여자를 네, 그 여자를 봤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다시 자기 선실로 들어왔더니 이번에는 마스카라가 사라진 거예요. 아이고. 로는 지금 굉장히 정신이 불안정한 네. 상태잖아요. 이제 자기 자신도 막 흠돈이 오는 거죠. 내가 미친 건가?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혼란을 겪은 와중에 이제 챕터가 끝나고 이 챕터 마지막에는 이제 9월 26일 기사가 이제 뜨는데 노르웨이 유람선에서 런던 여행객 로라 블랙록이 실종되었다라는 헐. 기사가 이렇게 딱 뜹니다. 어쩝니까? 그 객실내 CCTV 없습니까? 아하. 없나 보더라고요. 네, 줄거리는 여기까지. 근데 저 노르웨이 갔을 때 그 강가에 있는 숙소에 이렇게 묵었는데 거기 그렇게 호화 유람선들이 들어와서 정박해 있다가 한나절 정박해 있다가 가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큰 유람선들인데 이제 거기가 눈 덮인 산이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유람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단체로 자전거 같은 걸 빌려서 그 근방을 돈다거나 그런 식으로 짧게 관광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유람선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객실이 많고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크루즈 타고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나중에 최근에 이제 점점 그런 유람선이 굉장히 호화롭고 정말 뭐 밖에 나갈 필요 없이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네네. 개발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바로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유, 어떡하나. 더 이상 크루즈 여행은 당분간 생각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크루즈 여행 진짜 생각 없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점이 진짜 매력? 어렸을 때는 세상 지루해 보이는 그쵸, 약간. 그런 여행이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뒤에서 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보고 싶었어요. 오션뷰가 있는 베란다나 발코니가 있는 거기에서 그냥 해안가 이런 게 아니고 망망대해 오션뷰를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느낌과 약간 또 그게 와이파이가 되기는 하지만 되게 비싸고 잘 안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립감 뭐 이런 걸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크루즈 관련된 책을 보니까 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느낌이 좀 달라서 네, 그러면 작가 소개로 가겠습니다. 작가는 루스 웨어고요. 영국 작가예요. 1977년생이고 특이하게 2013년 판타지 소설로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 이너다크 다크우드라는 소설로
새로운 스릴러 여왕의 탄생이다. 뭐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먼 인 캐빈 10은 두 번째 스릴러 소설이고요. 저는 이 작가 소설 중에 이제 처음으로 본 소설이었고 이 작가 이름을 어디서 알게 됐냐면 저희 식물할 때 정원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검색했을 때 나왔던 소설이 헤더블의 저택의 유령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헨리 제임스의 고전 나사의 회전, 뭐 유령의 집으로도 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네, 그 작품을 오마주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학계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아, 이야기했었던 그러셨나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원 관련된 키워드로 우연찮게 걸렸는데 정원 이야기는 딱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작품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또 가족할 때 이렇게 키워드 검색하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왜 내 책 안 소개시켜줘?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혼이 인터넷에 있나? 그러면서 이제 그 추천해주신 분이 같이 문구를 올린 게 이 시대의 에거서 크리스티다라는 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문구가 이제는 좀 너무 진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뭔가 티키타카가 잘 되는 로맨스 소설이 나오면 이 시대의 제인 오스틴 이러고 여자가 추리 소설 쓰면 이 시대의 에거서 크리스티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수식어를 이제 좀 연구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 시대의 크리스티다 그러면 또 봐줘야지 뭐 이렇게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네, 뭐야 어떤 부분이 비슷해 이러면서 또 낚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보고 평가는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낚였고 이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 책의 카테고리를 미리 알았으면 보지 않았을 소설인 게 카테고리가 뭔가요? 나중에 S24를 봤더니 이게 추리 미스터리 쪽이 아니라 공포 스릴러 장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 소설 봐봐 스릴러 소설이야 라고 하면 저는 안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릴러 소설 자체는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크리스티라고 하니까 본 거죠. 그러면 크리스티라고 붙이면 안 그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티라면 좀 더 미스터리가 좀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스터리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이제 범인을 추측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고립된 공간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느껴지는 공포나 뭐 이런 고립감 이런 거를 좀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심리 묘사 부분에서 약간 크리스티를 떠올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면 소설의 초점은 약간 그런 심리적인 공포에 치중이 되어 있나요? 네, 그쪽이 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제 예스24나 그쪽에서도 스릴러 쪽으로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무섭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걸 밤에 봤는데 그게 처음 시작 장면이 강도를 발견한 걸로 시작을 해요. 네. 그걸 밤에 보는데 너무나 현실적인 공포잖아요. 너무나 그쵸, 진짜 무섭죠. 귀신이나 이런 거보다 그쵸. 무섭죠. 네네. 좀비 이런 거보다 어디보다 안전해야 할 자기 집에서 침입자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이렇게 공포스러운데 그 공포스러우면서 쫄깃한 부분의 감정이 계속 소설을 계속 이끌어갑니다.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소설을 좀 보게 되고 소설이 가해자가 정확히 안 나오고 시체도 사라지고 실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싶고 그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나만 알고 있고 믿어주지도 않고 이게 사실인가 싶은데 어느 순간 누군가 나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 경고 메시지마저 순식간에 사라지고 환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느껴지는 그 불안감? 그렇죠.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게 너무 잘 묘사가 돼서 진짜 저는 과몰입해서 봤어요. 네, 근데 나중에 댓글 보니까 아니 이 여자는 맨날 술만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날카롭게 좀 말을 하거든요. 예민한 상태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적이고 대체 한 게 뭐냐 이런 글들도 보고 만약에 초반에 뭐 이 주인공 심리를 따라갈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정말 재밌는 소설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글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완전 몰입해서 너무 안 됐고 얘가 무서워할 때 같이 무서워하고 로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같이 깝깝하고 뭐 이러면서 같이 봤습니다. 이게 완전히 몰입하거나 아니면 전혀 공감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그런가 봐요. 네. 보통 이제 추리소설 같은 장르 소설은 좀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는 편인데 이 소설은 진짜 드물게 되게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재밌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부, 2부 끝날 때마다 미래의 뭐 동료나 가족들이 로를 걱정하는 메일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래의 기사가 뜬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 뒤에 뭐 실종됐다는 기사 뭐 이런 게 뜨고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서 아니 얘가 이걸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가면 이 여자 뒤를 쫓아가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그런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그런 구성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근데 그 장치 중에 한 장면이 인터넷에서 이제 실종 기사가 났잖아요. 네. 실종 기사도 나고 이제 로로 보이는 시체가 발견되었다까지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구석 코난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추리를 하고 네. 그러면서 내가 지인인데 뭐 이런 일이 있더라 뭐 이렇게 썰도 풀고 진짜 지인이 나타나서 이거 되게 무례한 행동이다 이렇게 멈춰라 뭐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순간 몰입이 좀 깨지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공과 거의 동화되어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보다가 한순간 진짜 글에서 쫓겨난 기분이 좀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 와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그냥 소설 속의 사실 같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왜 넣었지?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요새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이 또 약간 들더라고요. 오버랩될 법한 네. 상황이었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2016년 소설인데 2017년에 한 스웨덴의 여성 기자가 취재차 이제 잠수함을 방문을 했다가 실종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제 범인이 그 잠수함 주인이었던 그 기자가 인터뷰하러 갔던 그 대상자로 밝혀졌던 사건이 살인 있었대요. 사건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약간 비슷한 네. 맥락의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강도도 그렇고 주위 그 인터넷 반응도 그렇고 사건 자체도 그렇고 너무나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느낄 수 있었던 공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런 그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는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아니라 현실에 있을 것 같은 공포를 다루는 게 이 시기에 나왔던 소설들의 경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소개했던 길리엄 플린의 나를 찾아도도 그렇고 폴 하우킨스의 걸 온 더 트레인도 그렇고 2010년 후반에 이런 소설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공통점이 여성 작가가 쓴 여성 주인공 시점의 심리 스릴러였어요. 이다혜 기자님의 아무튼 스릴러라는 책을 이제 보면 네. 기존의 남성 작가들의 스릴러는 뭔가 법, 의학, 군사 뭐 이쪽의 전문가들이 비현실적으로 천재적이거나 악마적인 그런 악당들을 계속해서 상대하는 그런 류로 간 반면에 여성 작가들의 심리 스릴러는 좀 더 현실적인 사건들을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가 뭔가 뉴스 톱라인에 나올 그런 사건들을 다룬다면 이제 여성 작가들은 뭔가 사회면에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적인 사건들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더 확장시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배우자의 외도 이런 걸 가지고 소재를 쓰면서 주인공이 이제 목격자 위치에서 시작해서 점점 사건에 이제 개입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고 그 경우 이제 여성의 증언이 부정당하는 경우도 꽤 많다 뭐 이런 글을 봤어요. 네. 예, 이게 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아니었는데 이제 목격자의 위치에서 사건으로 들어간다던가 증언이 부정당한다는 게 굉장히 우먼인 케빈 텐의 이야기랑 좀 비슷한 결이 있죠. 네. 그러고 보면 그 살인 사건을 목격했는데 그 증언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여성 목격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되게 많지 않나요? 근데
남성 목격자의 이야기는 별로 본 적이 그쵸. 없는 것 같아요. 여성 목격자의 말을 안 믿어주죠.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여성 목격자가 뭔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던가 뭔가 술에 의존한다던가 이런 약간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함 때문에 또 안 믿어준다는 특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스릴러랑 미스터리에는 여성 피해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너무 약간, 많죠. 그것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 추리소설이나 스릴러 좀 못 보겠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는데, 근데 이쪽에 이제 여성 작가들이 썼던 그 심리 스릴러에서는 의외로 가해자가 여성인 부분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에 희생자였다가 어떻게 이제 가해자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가해자에게 이제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그런 그 결의 이야기들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성 작가의 심리 스릴러를 따로 부르는 용어까지 나왔는데 뭐 가정 스릴러 아니면 칙 누아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칙릿이라고 저희 네. 이제 브리지 존스의 다이어리나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런 류의 소설들을 이제 칙릿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칙을 따와가지고 칙 누아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봤어요. 심리 스릴러가 사이콜로지컬 스릴러인데 칙을 거기다 넣어서 사이콜로지컬 칠러로 이렇게 한 단어도 봤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명칭으로 분류될 정도로 어떤 공통된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르로 분류되고 그때 굉장히 2010년대 후반에 인기를 끌어서 이것도 예전에 콩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여성 작가들의 인기가 두드러지고 남성 작가들이 오히려 중성적인 필명을 선호했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신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여성 작가들이 여성 주인공의 이런 소설들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네요. 정말 그 약간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그 여성 작가들의 여성 주인공 스릴러물이 많이 나오고 그 소설들이 또 영화화가 많이 되는 그쵸. 시기가 있었죠. 근데 확실히 남성 작가가 아무래도 여성 캐릭터를 다룰 때는 굉장히 환상이 많이 들어가 있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여성 작가들의 여성 캐릭터가 좀 더 현실적이긴 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바다 하자고 했는데 바다가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 하지? 진짜 온갖 걸 다 건드려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크루즈가 어느 순간 해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크루즈로 범위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좀 검색을 해보자라고 해서 찾아본 거고요. 이게 저희 세 번째 시도작이었는데 네. 첫 번째는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에 관련된 에세이 어쩌다 크루즈를 봤고요. 어쩌다 크루즈는 작가가 50일 동안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상하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까지 도착하게 된 이야기고요. 계속 크루즈 배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크루즈 배를 타면서 크루즈 여행을 소개하는 건데 이 책도 나쁘진 않았어요. 재밌게 봤는데 저의 크루즈의 환상이 좀 깨졌달까. 저의 로망을 실현을 하려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정말 많은 네. 돈이 필요하죠. 오션뷰 배가 너무 비쌉니다. 이게 이 작가도 그 예산을 생각을 하다가 그냥 유리창 없는 안쪽 선실 이런 배 타고 또 혼자 타려면 그 가격이 더 비싸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배에서 오션뷰를 했는데 그 배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창문에 이제 테이프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테이프 흔적들 너머로 이제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것도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데 조금 저의 로망이 헤쳐졌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크루즈 여행의 핵심은 수영과 파티인 것 같더라고요. 그 양치님과 잘 어울리지 않는. 수영과 파티를 빼놓고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둘 다 수영도 못하죠. 제가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어서 그러면 내가 가면 이건 한 50%밖에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해서 그럼 내가 가지 말고 크루즈 관련된 추리소설이나 보자. 사람 죽는 거나 보자라고 해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시도했던 게 넷플릭스 드라마 알타마르
선상의 살인자 뭐 이런 오.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스페인 드라마고 스페인 네, 드라마요? 1940년대 스페인에서 브라질로 가는 크루즈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다룬 진짜 드라마예요. 있었던 살인 사건인가요? 아니 허구의 네네. 굉장히 상류층 자매가 언니의 결혼식 겸 해서 이제 크루즈에 탑승을 하는데 그 탑승하는 날 자기 차 안에 어떤 여자가 뛰어들면서 쫓기고 있다. 지금 저 배를 타야 되는데 나는 탈 수가 없다. 날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의로 그 여자를 태워줬는데 그 다음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여성이 죽나요? 뭐 그런 이런저런 저런 그런 이런 일들이 있겠죠. 와, 말 엄청 흐리시네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시즌 2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은 괜찮았는데요? 네, 원은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원의 마지막도 좀 이게 시즌 1이 8편까지 있었는데 8편 제외하고는 그럭저럭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어떡하지 시즌 2를 빼고 시즌 1하고 이 에세이 2개를 가지고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어제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네, 어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결정을 해버렸고. 아 그냥 소설 사놓은 건 있으니까 한번 보자 해서 이거를 처음 열었던 거거든요. 아니 어젯밤에 읽었다고요? 네, 어젯밤에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밥 먹으면서 보고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이제 앉은 자리에서 보고 이게 제일 재밌는데 이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달리셨네요. 네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본 소설이어서 여러분도 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여름과 스릴러 잘 어울리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바다를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바다의 살인사건, 바다의 생물, 바다의 무역. 음식 바다의 무역. 바다로의 교역.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에 또 재미있는 거 선정해가지고 38화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